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러너 좌니런입니다. 여기는 영흥도라는 섬이고요. 주말에 장거리 조깅하러 나왔습니다. 한 20km 정도 페이스 상관없이 조깅하는 게 오늘의 훈련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얘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요즘 1월 말이라서 이번 주 주중이 정말 추웠습니다. 낮에도 영하 10도까지 유지가 된 적도 있었고 뛰기 힘들더라고요. 가벼운 몸살 증상도 있기도 했고, 다행히 오늘 포인트 훈련이 없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러닝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러닝화에 대한 질문만큼 제가 하기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좋은 러닝화를 그렇게 많이 신어보진 않았거든요. 총 구입한 러닝화로 치면은 10개가 좀 넘을 거고 대부분이 나이키 러닝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 러닝화 추천해달라 그러면 나이키 아울렛 가서 세일하는 거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마라톤을 뛰면서 무지외반증 증상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라톤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중요시했던 것 중 하나가 나한테 맞는 러닝화를 찾자였습니다. 안녕. 네, 잠시 숨 좀 골랐고, 그러면 저의 첫 러닝화는 무엇일까요? 제 첫 러닝화는 뉴발란스 991이었습니다. 그 뉴발란스 991 USA 버전이 제 첫 러닝화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신발은 러닝화로 나온 신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러닝을 대학생 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신발은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1인가 2인가 나왔을 때였고, 페가수스 뭐 그런 거, 합리적 그런 신발 얘기를 들으면 저건 뭐 선수들이나 신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갖고 있던 신발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한 신발을 그냥 신고 뛴 거죠. 그 신발을 신고 키로 대회랑 하프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바다에 왔고, 장경리 해수욕장인데 여기서 반환을 하는 게 평상시 조깅인데, 오늘은 이 길 앞으로 그냥 쭉 가가지고 섬을 거의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991을 신고 하프 마라톤까지 뛰었습니다. 젊을 때 하프를 한번 도전해보자, 언제 다시 뛸지를 모른다, 그 생각이 들어서 군대에서 좀 뛰었다고 하는 친구랑 같이 하프를 나가서 2시간 안에 완주를 한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하기 전까진 엄청난 자랑거리 중 하나였죠. 그리고 하프를 완주한 그 이듬해였나? 누나가 저희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이키 매장에 가서 신발을 하나씩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피니티 런 1을 샀어요. 제 돈이 아니니까 산 거예요. 신어봤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편한 거였구나. 아, 정말 이래서 러닝화를 신는구나. 그 이후부터는 틈만 나면은 아울렛 가서 세일하면은 하나씩 사고, 이제 그러다가 22년도에 처음 마라톤을 도전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활동 중인 애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이번에 풀코스 나가는데 모집하고 있다. 풀코스를 절대로 해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도전을 했습니다. 해보겠다. 그리고 그때 나이키 아울렛 가서 있었던 신발이 나이키 준 템포 넥스트 퍼센트 템포라는 신발이 있었는데, 나일론 플레이트인가 뭐 카본 플레이트 비슷한 게 들어가고, 그게 아울렛 세일을 때리길래 이 정도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신발이다 하고 그거를 사서 대회를 나갔는데, 그 신발이 아울렛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제가 산 버전이 매는 끈이 아니고 뭐 잡아당기면은 끈이 막 자동으로 조여져 가지고 뭐 그런 신발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에서 신발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그게 신다 보면 조금씩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나갔는데, 뒤에서 막 어떤 이제 아저씨가 저를 막 부르시더니 신발이 너무 커, 신발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끈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무너지고 그렇게 보였나 보죠. 처음 마라톤은 그렇게 됐고, 다음 연도에 또 다시 마라톤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LSD랑 체계적인 훈련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발을 찾아보니까 전마협에서 그냥 신발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마라톤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정석근의 헬스라이프라고, 카본 Z 프로 3라는 신발이 진짜 좋다, 나이키랑 뭐 아디다스 그런 애들만큼 좋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가격이 16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뭐 대회 참가권도 하나 줬거든요. 아, 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신발을 신고 서브 4를 했습니다. 전마협에 대한 신뢰도가 팍 올라갔고, 얼마 안 가서 계속 신발을 새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카본 플라이업 마라톤화의 혁명이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지금 하면 99,000원. 그리고 그 신발이 뭐 3.1절 에디션이라 해서 한정판도 있는데, 대회 참가를 신청을 해서 특별판까지 사고 그거를 신고
최고 기록인 3시간 16분을 달성을 한 거였어요. 사실 그때도 발볼 이슈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 신발을 신고 오래 뛰면 언제나 왼쪽 발볼이 좀 아픈데 참고 뛸만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저번 마라톤 때 같은 경우는 진짜 물집 잡히는 정도부터 해서 나중에 보니까 발볼이 발달이 돼서 오른쪽이 확실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발 걱정 없이 뛸 수 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구나. 그리고 그 정도의 달리기에 진심이고 기록을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에 대한 선물을 하나쯤을 사줘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 구간이라서 힘들고 섬이라서 언덕이 굉장히 많네요. 자, 언덕을 내려왔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기억에 남는 신발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였던 신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브룩스의 고스트 15를 제가 신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싼 거였거든요. 아무런 발에 문제가 없는 신발, 발바닥이 뭐 뜨겁다거나 어디가 꽉 낀다거나 살짝 불안하거나 발목이 뭐 접질릴 수가 있다거나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던 신발, 그리고 정말 편했어요. 그 신발은 제 작년에 여름에 진짜 그 신발을 한창 많이 신었었는데, 그때 거의 그 신발만 신고 한 달에 조깅을 200에서 300km 정도를 3달 동안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퀀텀 점프가 한 번 했었던 시기죠. 그냥 서브4 주저였는데 3시간 16분까지 기록이 올라오면서 그 시기를 함께 했던 신발이 브룩스 고스트 15였고, 근본에 러닝화가 있다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딱 느꼈던 신발이 그 신발이어서, 그래서 제가 브룩스 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브룩스 매장에서 하이페리온 엘리트 5 모델 한번 신어봤는데, 이 러닝화도 편한 것 같고, 270이랑 275를 다 신어봤는데 지금 딱 맞는 거는 270이 딱 맞아요. 근데 발볼 왼쪽에 문제도 있고 풀코스 때 좀 더 부을 거 생각하면 75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 신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9km 가까이 왔고, 여기는 심리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중간 지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간단하게 초코파이랑 바나나 먹고 쉬다가 가겠습니다. 어느새 섬에 또 한쪽 편에 또 왔어요. 섬이 넓은 것 같으면서 작아요. 그래서 제가 브룩스 상수 쇼룸에 가서 하이페리온 엘리트 5라고 처음 딱 신어봤는데, 그래, 이게 내가 알던 브룩스지. 정말 편했고 첫 느낌이 딱 제가 생각했던 그 브룩스 신발이어서 더 볼 것 없다, 이걸로 하자. 짠, 이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가방에 같이 신을 컴포트 패더 논슬립 양말, 그리고 이 신발의 킥은 이 실리콘 깔창. 제가 다리 길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달리기 영상을 찍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왼쪽은 미드풋 착지, 오른쪽은 힐풋 착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왼쪽이 발이 완전 발볼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고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한 0.6cm 깔창이고요. 왼쪽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뒤꿈치로 힘이 분산이 간다면 발볼 문제로 인한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 슈퍼슈 신고 달리는 폼이 어떤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신발을 어떻게 끈을 묶냐면요, 앉은 자리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붙여주고 발을 이렇게 싹 쓸어 내려서 완전히 발에 밀착이 딱 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끈을 위 아래부터 조여주고 맨 뒤쪽은 러너스 루프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걸 뒤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빼면 이렇게 발목을 딱 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는 묶기 전에 발목을 딱 힘을 줘서 힘줄이 힘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끈을 묶으면 나중에
발목이 너무 꽉 조이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바퀴 정도 해주면 고정이 돼서 끈을 편하게 묶을 수가 있고, 이게 수술 봉합 매듭이라던데 2개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 안으로 넣고 반대쪽은 또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한 번도 풀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가지 꿀팁이란다면, 어느 정도의 압박감으로 신발끈을 매냐면은, 저는 2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크게 무리 없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뛰어봤고, 확실히 속도를 점점 높일수록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게 느껴지고, 반발력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편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러닝화 첫 테스트를 마쳤고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이 신발을 신고 35km LSD를 한번 하고, 대회 3주 전에 하프를 한번 거의 전력으로 뛰어서 그 하프 기록을 가지고 대회 페이스를 잡을 겁니다. 그 2개를 이 레이싱화를 신고 할 건데, 장거리로 가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신발끈도 계속 조정을 하고 양말도 적응을 시키고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회를 위한 정말 중요한 오늘 러닝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는 마저 조깅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샤니런이었습니다.